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2020년 7월 8월 토픽 2 특강 시간입니다. 이 수업은요, 박이정에서 제공하는 토픽 똑똑하게 공부하기라는 교재로 월요일, 화요일 저 박수현이 읽기 수업을 담당하고요. 김민주 교수님께서는 수요일 쓰기, 목요일, 금요일 듣기 수업을 담당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매일 5교시로 구성이 돼서 7월, 8월 6주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랑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토픽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영남이공대학교 7월 8월 토픽 특강, 오늘 1주 화요일 두 번째 시간 유형 3번과 4번을 현재 풀어보고 있는데요. 3번 유형 광고문, 안내문과 같은 실용문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8번 중에 앞서서 5번과 6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요, 어떤 공익 광고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 값, 여러분 커피 한 잔에 얼마쯤 해요? 쌀 때는 1,000원짜리도 있고요, 3,000원, 4,000원, 5,000원, 비싼 건 5, 6,000원도 한다, 그죠? 커피 한 잔 값 가격이 있으면 배가 고파요 어린이의 한 달 식비가 됩니다. 어떤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런데 한국 돈 10,000원쯤이 있으면 이 어린이들은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읍니까? 전화를 합니다. 이 전화를 하면 전화 한 통에 1,000원이 여기에 가게 됩니다. 1,000원을 줍니다. 내가 전화를 하면 1,000원을 여기에 주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부라고 합니다. 기부하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기부는요, 이렇게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주는 건데요. 전화 기부 한번 찾아볼까요? 전화를 하면 그 돈이 다른 나라에 있는 곳으로 돈이 가게 됩니다. 따뜻한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전화를 기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월드비전 이런 곳에서 아프리카의 이런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돈을 전화로 받아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이런 학교 갈 때 학비들을 대여주는 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먹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사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4번 기부 광고라고 합니다. 기부하다는 내 돈이 다른 어린이에게 한 달 식비가 되어서
내가 돈을 주면 이들이 돈으로 어떤 걸 다른 것을 사서 직접 도와주는 것을 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안내는 아니죠. 행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사를 언제, 보통 행사가 있으면 언제, 몇 시, 어디에서 같은 이러한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청하세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전화로 받습니다. 신청 방법, 또 참가비, 이러한 어휘들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결제 방법입니다. 결제 방법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돈으로 낼 수도 있고 카드로 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물건을 살 때 돈을 주는 방법을 결제라고 합니다. 결제는 물건을 삽니다. 돈을 줍니다. 현찰로 줄 수도 있고요. 현찰로 줄 수도 있고 카드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현찰도 줄 수 있고 카드로 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결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상품은 뭐예요? 상품은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아요. 아까 상품 광고가 있었죠. 어떤 광고? 이런 것들, 체온계, 또 이런 거, 지팡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어린이들을 돕시다 라고 하는 광고는 기부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 기분 좋게 바꿔드립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 즐겁다. 즐겁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죠, 여러분? 동영상 변환이 끝났어요. 자, 기분이 좋게 즐겁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바꿔줍니다. 바꿔줍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일까요? 뭘 바꿔준대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영수증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수증이 뭐예요? 이게 영수증이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이게 영수증이에요. 이런 영수증을 지참 가지고 오세요. 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가 바로 가지고 있다. 참은요, 참가하다, 참여하다. 그래서 같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같이 함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필요해요. 꼭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영수증 지참은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수증 꼭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구입했습니다. 한 달 이내입니다. 한 달 안에 물건을 샀어요. 한 달 안에 물건을 바꿔줍니다. 신선 제품, 신선한 제품.
신선 제품은 이런 것들이에요. 야채, 채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한 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요. 이거 한 달 뒤에 못 먹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신선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선 제품은 얼마 만에? 일주일 이내에 바꿔줍니다. 바꿔주다와 관계되는 건 바로 교환이죠. 교환, 바꾸다, 교환, 바꾸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 방법은 어떻게 물건을 사용합니까? 선풍기, 어떻게 해서 선풍기 쓸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이고요. 3번 문의사항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문의는 묻다, 궁금한 것, 물을 것, 묻다, 묻다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제품 광고는 아까 신발 광고, 세탁기 광고와 같은 제품 같은 말, 상품, 제품, 상품, 광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8번 정답은 교환 안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문학 연습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문학 연습 5번. 사랑하는 아내에게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옛날에는 식사 후에 무엇을 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 하지 않고 커피 한 잔 마시세요. 그러면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매직 클린이 합니다. 매직 클린. 이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설거지하는 기계입니다. 식기, 세척기라고 합니다. 식기는요, 이런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을 식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싸다 199,000원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릇을 넣으면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 이거 되게 비싼데, 그죠? 이런, 선생님, 이거 사고 싶어. 진짜 사고 싶어. 근데 이거 괜찮네요. 해외 샤오미 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완전 괜찮은데요. 3인용? 이런 설거지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기세척기라고 합니다. 청소기는 청소하는 거. 주방 세제는요. 주방 세제 이거예요. 이제 주방 세제. 마트에서 자주 보죠? 이걸로 설거지 할 때 이렇게 쓰죠. 주방 세제. 이건 주방 세제인데 내가 설거지 해야 돼요. 그죠? 설거지를 직접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죠. 설거지 할 때. 이런 설거지 아니고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는 뭐예요? 가스레인지 이거죠. 요리하는 거 똑똑똑똑 해서 가스레인지입니다. 이런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정답은 식기세척기입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번 한자 한자 정성스레 쓴 그 마음 소중한 고객님의 그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다. 무엇을 썼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편지를 씁니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어때요? 한 글자 한 글자 쓰죠. 한 글자 쓴 거를 한 글자 한자는 한 글자 정성스럽게 씁니다.
정성스럽다. 정성스럽다는 도시락 예쁘다. 정성스럽게 요리했죠. 정성이 있다. 정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성은 예쁜 것, 좋은 것인데요. 보통 요리할 때 엄마가 어떻게 요리를 해요? 엄마가 잘 요리하죠. 엄마가 요리를 할 때 가족을 생각하면서 파파파파팍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맛있게 요리하죠. 이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밥을 주면 엄마는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합니다. 엄마의 정성인데요. 자, 이렇게 정성이고 요리를 하죠. 편지, 우체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 있게 한 글자 한 글자 쓴 편지는 어떻게 하죠? 우체국에 가서 보내게 됩니다. 그죠? 우체국 편지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성스럽게 쓴 그 마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한 고객님의 그분, 내가 편지를 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보내줍니다. 편지를 보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와 관련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 극장은 영화를 보는 곳, 여행사는 여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곳, 백화점은 물건을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는 쓰다라는 것, 그리고 정성스럽게 쓰다, 그리고 전달하다 해서 쓰다에서 편지를 알 수 있었고 전달하다에서 우체국이라고 문제를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 설날 대잔치에서 3대가 함께하는 가족들을 모십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어떤 설날 파티가 있어요. 행사가 있습니다. 주최 있죠. 일시 언제 해요? 누가 해요? 주최 누가 해요? 서울시가 합니다. 일시 언제 합니까? 음력 1월 1일.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시 체육관입니다. 1월 1일에 서울체육관에서 이제 하는데요. 설날입니다. 설날은 언제입니까? 음력 1월 1일입니다. 음력이 뭐예요, 여러분? 음력, 양력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달력이에요. 달력. 이렇게 달력을 보면은요. 이렇게 1월 1일 이렇게 돼 있는 건 양력이에요. 양력은 해, 태양. 해 있죠, 해. 이 색깔 잘 몰라나? 해. 우리가 보는 해. 해고요. 여기 밑에 작은 글자 보여요? 11월 29일, 12월 1일. 이게 바로 음력이에요. 음력은 달이에요. 달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달력이고요. 음력 1월 1일이 한국에서는 설날입니다. 진짜 새해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음력 1월 1일 서울시 체육관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설날 대잔치, 설날 행사를 합니다. 설날 행사인데 어떤 행사입니까? 3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1대, 아버지, 어머니 2대, 2대.
이건 1대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곳을 3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1대, 2대, 3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사는 가족을 한국에서는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대가족. 이런 대가족과 반대되는 표현은 핵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핵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까지만 사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 핵가족은 아이 없어요. 그냥 부인, 남편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안 낳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핵가족이고요. 최근 들어서 완전 뜨는 가족이 있죠. 어떤 가족이요? 1인 가족. 1인 가족도 있어요. 1인 가족은 뭐예요? 나 혼자 가족이에요. 다른 가족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1인 가족도 있다라는 거. 대가족인데요.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모십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해서 모십니다. 함께 데리고 오다 라는 뜻입니다. 왜 함께 이렇게 합니까? 맞죠? 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를 초대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회원 모집은 아니었어요. 그죠? 회원 모집은 우리 스포츠 회원 모집합니다. 함께할 동아리 회원 모집합니다. 이런 글들이 예전에 있었고요. 상품 광고 아니죠. 물건을 판매하는 거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언제 어디서가 밝혀진 행사 초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루 한 번, 한 달 사용으로 빛나는 피부, 촉촉한 피부, 탄력 있는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피부입니다. 피부, 미인, 피부죠. 피부 미인, 피부인데요. 피부가 어때요? 이 사람 피부 완전 좋아요. 그죠? 이렇게 연예인들은 피부가 진짜 좋아요. 피부. 어떻게 이런 피부가 좋을까요? 피부가 좋은데 이 화장품을 쓰세요. 화장품 광고 같아요. 화장품 광고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하세요. 한 달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떤 피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대요. 빛나는 피부. 이거 빛나는입니다. 빛이 난다. 이게 빛이에요. 빛이 나다. 빛이 나다. 반짝반짝. 얼굴 피부가 이렇게 빛이 나는 피부가 있고요. 빛나는 피부. 다음 촉촉하다. 촉촉하다. 우리 세수한 다음에 촉촉해요. 지금 촉촉하다는 비가 와서 물이 있으면 촉촉합니다. 촉촉한 피부인데요. 지금 이 피부 어때요? 빛도 나고 촉촉한 것 같아요. 그죠? 촉촉한 피부. 탄력 있는 피부. 탄력이 있다. 탄력이 있다. 이렇게. 탄력이 없으면 어때요? 할머니들 눈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아줌마, 선생님도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탄력이 있는 눈은 어때요? 주름이 없어요. 그래서
눈가,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져서 눈가에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탄력 있는 얼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운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쓰세요. 빛나는 피부, 촉촉한 피부, 탄력 있는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광고는 무슨 광고입니까? 광고인데 효과가 어때요? 빛나다, 촉촉하다, 탄력이 있다. 효과가 있는 광고입니다. 이용 안내는 사용 방법 1, 2, 3, 4, 1번 하세요, 2번 하세요. 이런 것들인 건데요. 이용 안내는 아니고요. 주의사항은 조심할 것. 조심하는 거 아니죠. 그냥 광고입니다. 사용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순서는 이용하다, 사용하다 비슷해요. 이용하다, 사용하다는 비슷한데 안내는 소개입니다. 안내는 소개하다. 순서는요. 순서는 1번, 2번, 3번 차례를 순서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정답은 1번 효과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잠시 쉬고 문학 연습 3번을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